자가격리는 어쨌든 철저히 준수가 돼야 된다. 발생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의미를 크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자 손목 밴드를 착용하면 격리 지역을 벗어날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휴대전화와 손목 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방역 당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이게 사회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우선은 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성범죄적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벌금 쪽으로 더 크게, 더 금액 자체를 크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 손목 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정부가 무단 이탈하는 자가 격리자들에게 이 손목 밴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쉽게 또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런 걸 채운 전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격리자에게 손목 밴드를 의무화하자 이런 방안이 나온 특별한 또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확진자여서 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5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뭐 로또점이라던가 미술관 같은 데 돌아다니셨나 봐요. 근데 이후에 이분들이 확진 판결까지 나와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남성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제 무단으로 이탈했는데 주민신고에서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이렇게 자꾸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자가격리하는 분들 보면은 휴대폰에 그 무슨 앱 깔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자가격리자에게 안전관리 어플이란 걸 깔아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휴대전화를 뭐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을 한다던가 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좀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링겔만 효과라고 봐야 될 텐데 집단이 커지면은 개인의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사망자가 적으니까 조금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망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상을 평상과 비상으로 나누면 지금은 비상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비상이라고 할 때만큼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때가 없어요. 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이 우리의 평상에서의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현재 46,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147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고요. 이 중에 75명은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뭐 하루 평균 6명이 넘는 사람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자가격리자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한두 분이 나갔다가 그분들이 슈퍼점파자가 되면은 내 주위에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가 이게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가격리 위반하면 이게 법 수위가 좀 올라가지 네, 않았습니까? 개정되어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이 공공의 이익, 안전 그게 또 본인의 그 가족과 본인의 건강에 또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